오늘은 귀염둥이 4인방입니다.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깡탕버터. 깡탕버터. 부탁해요. 아직 안 드셔보셨나요? 이런 천연 버터는요, 정말 몸에 좋은 거예요. 지방의 누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천연 버터는요, 정말 몸에 좋은 거예요. 모르셨죠? 살 안 찐다며. 맞아요. 이게 같이 먹으면 살쪄요. 버터도 이렇게 마시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버터가 기름 두를 때 쓰는 근으로 생각하잖아요. 먹어보시면 알아요. 아, 이거는 따로 먹는 거구나. 그거는 빠다. 여성분들은 무염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풍부한 크리미한 맛이 입안 꽉 써주죠. 근데 가염은 고소합니다. 여성분들은 무염, 크리미하고 이 버터의 그 풍부함. 와, 정말 최고입니다. 우유향이 입안에서 확 퍼져요. 네. 자, 노영희 변호사님 한마디 하고 끝내죠. 확실히 무염이 맛있어요. 예, 무염으로 먹읍시다, 우리 앞으로. 저는 가염입니다. 네, 취향이. 자, 오늘은 그동안 여기서 열심히 얘기했던 거 최근에 싹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도이치모터스 건 부산저축은행 간단하게 또 정리해 봅시다. 도이치모터스 건은 뉴스타파가 아주 분석을 잘 해놨어요. 범죄 일람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 이름이 289에 등장한다. 범죄 일람표 1번은 가장매매, 통정매매가 몇 번 있었느냐. 여기에 김건희 씨가 106회 등장한다. 범죄 일람표 2번,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등등. 여기는 178회 김건희 씨가 등장해요. 범죄 일람표 3번은 계좌를 정리한 거예요. 이 주가 조작에 쓰인 계좌. 그 중에 김건희 씨 계좌는 5개가 등장해요. 이 계좌 5개가 주가 조작이 이용됐다는 거예요. 이 계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가 조작을 한 세력이 가져가서 쓴 계좌. 빌려줬다고 표현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공개한 김건희 씨 신한 계좌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선수들이 한 거예요. 2번은 본인이 직접 한 거. 김건희 씨가 직접 한 계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두 가지 1차와 2차가 있어요. 1차는 주식을 모아놓는 기간. 주식을 잔뜩 매집해 놓으면 유통되는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2차 시기. 처음에는 신한 계좌 하나만 공개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캠프에서 선수 이정필에게 빌려줬는데 4천만 원 손해봐가지고 5월 달에 털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KBS가 아니다. 그 이후에도 수십 차례 거래가 있었다. SBS가 또 보도를 했어요. 주가 조작이 있었던 2010년 11월부터 그 다음 1월 그 두 달 사이만 체크해봐도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서 한 9억 4천 정도 차익을 먹었다는 거야. 주가 조작 기간 내에 돈을 벌었어요. 그 기간만 따져도. 뉴스타파가 정리한 건 뭐냐면 1차 시기에 빌려준 것, 2차 시기에 빌려준 것 다 한 사람은 김건희 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1차 매집 시기에 그리고 2차 이제 부양 시기에 동시에 있던 사람은 김건희 계좌가 유일하다라고 특정을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빌려줬다가 이게 그냥 얻었을 뿐이야라고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가담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범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정필 씨한테 빌려줬다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또 48만 주를 거래를 해요. 그럼 거짓말이 벌써 몇 개예요. 처음에 요거밖에 없다. 계좌는 5월 이후로는 거래 않고 끊었다. 그랬잖아. 그 이후로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4천만 원 손해봤다고 했는데 SBS 보도로는 그 시기만 해도 9억의 이익을 봤잖아. 처음 해명할 때부터 거짓말한 거거든. 윤석열 후보가 경선 토론 때는 1단계만 했었다. 그래서 손해만 봤다. 근데 최근에 토론회에서는 2단계에서도 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선 토론 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이걸 입막음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이제 이거는 인정하는 쪽으로 바꿔버린 거죠. 주가 조작을 안 했다면 우리 계좌 5개 있어요. 거래는 이때까지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렇게 말했어야지. 지금은 그 이유로 거래한 게 있냐? 당연히 했죠. 제 처가. 그런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개인가? 갑자기 그동안 계속 했던 말인 것처럼 이때까지 안 했다고 당연히 생각한 했죠. 말이야. 제 처가. 또 하나는 장모 최은순 씨도 이 범죄 일람표에 등장합니다. 1번 표에 61회, 2번 표에 56회, 3번 표에 계좌 하나가 등장하는데 금액은 7억 정도 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김건희 씨가 물량을 내놓잖아요. 최은순 씨가 사가요. 이게 통정매매거든. 따고 치는 거거든. 이거는 빼박이거든. 통정거래, 고가 허수 주문, 그 다음에 종가 관리 280회 이상이 포착이 된 거예요. 실은 이것만 봐도 이미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왜 딱 그 특정 시기만 보느냐. 전체적인 시기에 얻은 이익은 7천만 원밖에 안 된다. 자, 요거는 안전용어로 삽입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자료들이 턱턱 나올까? 그동안에 있었던 침묵의 카르텔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이 대선을 앞둔 직전에 김건희를 털어주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거를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선 전에 털어주는 거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털어주려고 한 것을 이렇게 명백한 걸 털어주면 어떡해 라고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검찰 내에 있어서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취재에 잡힌 거예요? 네, 취재에 잡힌 겁니다. 좀 전에 대기실에서 취재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아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우리가 했던 얘기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부산저축은행, 대청소. 기억나시죠? 대장동은 출발이 부산저축은행이에요. 1,100억을 거기서 빌려왔어요. 관계세까지 하면 1,800억이요. 그때 대출 브로커가 부산저축은행 회장 처남 조우영 씨예요. 알선수재로 2015년에는 감옥에 가요. 똑같은 사건으로 2011년에는 압수수색도 받고 계좌추적도 다 받았는데 빠져나갔어요. 그때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에요. 박 특검을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 기자예요. 그때 수사 주임검사가 중수이과장 윤석열. 게다가 10년 후에 김만배 씨 누나가 검찰총장 청문회 직전에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매입해줘. 그런데 JTBC가 네. 이 연결고리를 딱 보도를 해요. 남욱 변호사는 저기 앉아계신 분의 오랜 동료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고 왔다고. 남욱 변호사가 작년부터 검찰에 막 불려다녔잖아요. 불려가가지고 본인이 검찰에 가서 한 증언이 JTBC를 통해 보도가 된 거야.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장 기자가 얘기했던 검찰 내부에도 의견이 갈려서 나오는 정보 중에 일부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 남욱 씨가 2011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2011년에 브로커 조 씨가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 첫 번째 조사 때는 빡세게 받았대요. 근데 두 번째 받기 전에 남욱, 김만배, 브로커 조 씨 셋이서 주차장에서 딱 만났다는 거야. 그때 김만배 씨가 브로커 조 씨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들어가서 커피만 한 잔 하고 와라. 기자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피의자가 들어가서 커피 한 잔만 하고 나올 줄 어떻게 알겠어. 얘기가 다 됐다는 거잖아. 들어갔더니 실제 대장동에서 묻지도 않고 커피 한 잔하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때 수사검사가 누구냐? 윤석열 중수 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한 검사는 박모 검사라고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춰지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는 오늘은 들어가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오면 된다라고 했고, 녹취록 보면은 실제로 주인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거예요. 커피를 타주더라.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왔다. 대장동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대장동 얘기는 묻지도 않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라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이게 연결되잖아. 김만배 기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 주고. 검사들은 이걸로 사람 잡아 넣어. 기자가 검사가 어떻게 수사할지 미리 알았다는 거지. 그때 대장동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 있는 수사검사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상대 대선 후보를 오히려 대장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이거 우연의 남발로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 심지어 김만배 누나가 아버지 집을 사줬는데 집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뭘 찾아냈냐면, 김만배 기자와 정영학 회계사가 누나가 집을 사는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걸 찾아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신 이제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시지는 말고요. 근데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시가보다 비싸게 안 하면 사실 사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이익의 보전은 다른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증거가 안 남는 걸로. 그래서 그 말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계속 줘야 되겠다 누나한테. 그럼 누나가 알아서 또 정리해서 이제 이런 뉘앙스를 지금 집 사는 이야기인데 되게 이상해요. 너무 비싸게 사지 말라. 비싸게 살까봐 미리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가보다 비싸게 살까봐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몰라도.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너무 사. 비싸게 하시지는 말고요. 하시지는. 그러니까. 비싸게 하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비싸게 하다.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기자가 어떤 집을 사는데 혹여라도 10억짜리인데 20억에 사줄까봐 그렇게 하면 티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이죠. 어떤 사람이 집을 사는데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살 거를 왜 걱정해? 김만배 기자가 그 사람 집은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사줘야 하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집을 살 사람은 누나예요.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그래서 현금으로 계속 빼줄까? 그러니까 살 사람은 누나지만 누나 돈은 아닌 거가 짐작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정영학 회계사가 월급으로 줘라, 월급으로. 취직을 시켜라. 그러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실제로 누나가 천화동인 3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집을 사요. 석 달 후에. 자, 그러면 이게? 10년 전에 커피 마신 거 윤석열 검사였죠? 10년 후에 누나가 집을 산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검사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은 죽어 두 가지 건을 연결해가지고 한 말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 의심이 돼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김만배와 정영학이 이거를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주는 문제를 정영학도 다 알고 있고 이게 그러면 화천대유 대장동 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서기호 변호사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보는데 정영학 씨랑 김만배 씨가 서로 공모하여 이런 판을 만들었잖아요.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녹취록만 딱 줍니까? 아니죠. 이 녹취록 속에 나와 있는 이 맥락들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녹취록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러면 검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이 3개월 후에 매매된다는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아, 정영학하고 김만배가 누나와 공모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검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인제서야 갑자기 이런 녹취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검사는 이 녹취록을 다 알고 있었고 그분이란 말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천화동인 1호라고 하는 것이 김만배와 누구 A라고 하는 그 누군가하고 같이 공유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벌써 본인들이 수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수사에 활용하거나 범인을 잡는 데 쓰지 않고 캐비넷에 넣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나온 이 녹취록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이런 게 바로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모든 권력 줄게 이런 말을 그분이 또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검찰 제국을 꿈꾸고 있었고. 그럼요. 나하고 관련된 거 불리한 거 다 그냥 쥐고 있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런 얘기죠. 대장동의 출발은 부산저축은행이 맞았던 거예요. 조 씨는 쭉 살아남아서 돈을 벌어요. 한 축은 부산저축은행이었어요. 부산저축은행은 10년 전에 사라진 게 아니라 살아남게 하는데 일정 정도 윤석열 후보가 관여된 부분이 있는 거야. 그 뒤에 수사도 조 씨는 살아남거든요. 삼부토건 얘기까지 다 정리를 해보면 삼부토건의 그 파주 운정지구에서 그 일할 때 누가 봐줬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조모 씨의 그 대화 녹취록을 보게 되면 도나무 회장의 둘째 아들의 녹취에 보면 이 수사를 한 것은 고양시청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였는데 봐줬다고 하죠. 아버지가 난리쳐가지고 윤 검사가 그때 봐줬다라고 하는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 녹취가 나왔어요. 그 모든 것 3번이나 봐줬다 나오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윤 총장이다라고 그 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 부산저축은행의 주요한 피의자를 봐준 거 아닌가 하는 의혹 하나 하고, 삼부 토건을 봐준 거 아닌가? 두 개가 나왔는데, 줄리가 삼부 토건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줄리는 사생활이 아니에요. 안 회장님하고 20년 라마단 르네상스에서 근무한 두 분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잖아. 아주 두 분이 기억이 짝짝 맞아요. 크로치가 짝짝대. 줄리라고 불리는 여성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 그 여성이 전시회를 한 것까지도 분명한 것 같다. 20년 근무한 직원이 딱 한 번 전시회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시회를 줄리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조나무 회장과 각별한 관계, 그냥 거기서 일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 입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 20년 차 근무한 여성의 지인이 하필이면 거기 높은 사람이었어. 한우리 식당에.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딴 데 가서 이 말 하지 말자고. 그 양반도 과거 사진이 나오니까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조나무 회장은 한우리 식당의 왼쪽 첫 방을 항상 자기 방으로 썼대요. 자기가 예약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매번 왔던 그 여성은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지. 얼굴을 정하게. 근데 과거의 사진들이 나오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머 세상에. 근데 그 선배는 이 얘기 하지 말자. 우리만 죽는다. 20년 차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줄리는 실존 인물이 맞아. 어떻게 이거? 사실 적시 뭐 명예훼손이 기대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찾아보라고 해서 나 찾은 거야. 정말 이 김건희 씨가 요청한 거예요. 제발 뭐 줄리를 보신 사람이 있으면은 제발 나와달라. 이게 사생활로 끝나면 난 관심이 없는데 그 인연으로 검찰 커넥션, 범죄 의혹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나는 사실은 처음에 줄리 나왔을 때 관심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 근데 이제 안 회장님 나왔을 때부터 거짓말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야, 지금은 야 이거 어떡하나 싶어. 이건 아니잖아. 이런 스토리는 아닌 거 아니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머니, 최원순 거기에 주목을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 삼으려고. 그렇게 검사를 좋아해요. 판사보다. 근데 좀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사실일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인생 전체의 그림이 이제 그려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학력도 나오고 정대택 씨 사건도 나오고 우속 논란도 나와서 대체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경로가 그려지잖아. 다 그려지고 났더니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제가 사법고시 합격한 게 1998년인데 저보다 윤석열 후보가 6년 더 빠르단 말이죠. 제가 합격할 때만 해도 그런 식의 검사 사위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 로망이에요. 나 때까지도 그랬어요. 예, 검사 사위가 있으면 자기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존재할 수 있는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평범하게 사는 분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법원, 검찰 이렇게 주로 들락거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 사위를 얻고 싶어하는 게 되게 커요. 김어준 총수도 1년에 5번 걸리는데 검사 사위를 얻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 아니야? 내가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내가 결혼할까? 아야, 어디다 아무렇게나 해봐. 그러면 조카 사위를 얻어요. 조카 사위. 처음에는 아닐 거야 생각하다가 이게 아기가 맞춰지는 걸 보고 나서 한편 난 좀 착잡했어. 응? 야, 이 인생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제 사는 방식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온 거 아니야. 20여 년 전에 한 호텔에 회장님인 인연으로 이러쿵저러쿵 서로 봐줘가며 야, 이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 쪽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행적이 이렇게 다 까발려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못했지. 왜냐? 과거에 대한 언론이 없을 때 그냥 언론이 입 닫으면 끝나는 거거든. 언론이 입 닫으면 끝나기 때문에 검사되고 그다음에 언론 쪽하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입막음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하면은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고 막 하면은 조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대한 언론이 이게 굉장히 끈질긴 거야.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 끈질겨야 되고 내가 불피해 피의자냐. 이번에 대선 토론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여러분의 사위 또는 며느리로 삼을 사람을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와 줬을까? 저는 그거 마지막에 정말 소름. 장모님이 주신 아이디어 같아. 장모님이 검사 사위 얻었잖아. 검사 사위로 얻으라고. 부러우면 나처럼 해. 이런. 장모님 죄송합니다. 자,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